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호재성 이슈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의미 있는 소식은 구글이 디지털 자산 전담팀을 구성해서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대거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 조만간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애플 역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블록체인 시장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팀 쿡 CEO가 직접 우리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많은 잠재력을 봤고 이에 따라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시장 전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급등이 나스닥 전반을 견인해내는 효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애플도 페이스북도 모두 하나같이 블록체인 분야를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바라보고 접근하면서 블록체인 기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비전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호재가 전해졌는데 왜 가격은 폭등 안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나름의 대답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보급이 반드시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인스트림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조금 더 강화시키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라는 얄팍한 요행성, 이 투기 심리가 설 자리는 조금씩 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심해졌다라는 경제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폭등 수준이고 경기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예정대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연준의 매파적 정책이 실수를 할 위험이 크다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장과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호재성 이슈들 잔뜩 전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듣고 거르는 정보가 아니라 길게 이슈 트래킹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살짝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38,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한번 터치할 것인가, 이제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인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단기 모멘텀이 나아지면서 매수 세력이 주말에도 활발한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1월 24일 저점인 32,900달러에 자리 잡은 지지선을 방어하고 지난 며칠 동안 35,000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장기 지표들이 중립 또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상방향 움직임은 4만 달러에서 4만 3천 달러 저항지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주간 차트 RSI는 과매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3월과 비슷한 상황으로 당시 이 같은 상황 이후에 비트코인 랠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월간 차트 지표가 강력한 매도 압력을 가리키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중기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간 RSI는 1월 22일 이후에 과매도 레벨에서 반등했는데 이게 단기 매수 세력을 유인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37,332달러에서 39,600달러 사이 오버헤드 영역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건 곰 세력들이 아직 랠리 과정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RSI 과매도 수준이 해결됐다. 이제 곰 세력들은 32,917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다시 하락세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3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또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상승해서 37,332달러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 더 낮은 수준에서 축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황소 세력은 비트코인을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9,714달러 이상으로 올린 뒤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4,428달러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종가 마감을 하면 하락세가 끝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3만 달러 터치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4만 4천 달러까지만 나아가면 이번 하락세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올 때까지 확인하신 뒤에 진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전반에 있어서 가장 잠재적 파급력이 큰 이슈, 단연 구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전담팀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금융 서비스 부문 부사장인 욜란데 피아자는 고객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거래와 저장 서비스,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전담팀을 꾸렸다. 헤드라와 세타랩스, 데퍼랩스 등 블록체인 기업들은 확장성과 유연성, 또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했다.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디지털 자산 전담팀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기, 단기 이니셔티브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블록체인 시장 진입을 선언한 가운데 구글 클라우드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을 보면 구글 클라우드는 유통과 의료 등 여러 산업에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 다수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 클라우드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인 리차드 위드만은 우리가 이를 제대로 하면 탈중앙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고객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구글이 엄청 깊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조만간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받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연타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의도적인 공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록웍스는 구글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곧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출범시키면서 페이팔 임원 출신 인물을 결제 부문 책임자로 영입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을 총괄했던 시바쿠마르 벤카타라만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지휘봉을 잡고 블록체인과 차세대 분산 컴퓨팅,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글은 내부적으로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 개발, R&D를 진행하면서 페이먼트 적용 작업에도 착수를 했다. 우선적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블록체인 기업을 직접 지원하면서 조만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공식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블록체인 기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역시 대체 언제 블록체인 언급하나 싶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행사를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주가도 올리고 시장도 견인하는 일타 쌍피의 효과를 일궈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메타버스 기회와 그 시장에서 애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 많은 잠재력을 보았고 이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앱스토어에 14,000개 넘는 AR 키트 앱을 보유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팀 쿡의 발언은 곧장 애플의 첫 VR 헤드셋 출시 가능성과 연계돼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조만간 출시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았던 애플 VR 헤드셋이 이제 곧 세상에 공개될 수도 있고 애플의 직접적인 메타버스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페이스북과 비슷한 방식의 메타버스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렇게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모두 블록체인을 차세대 먹거리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45% 웃돈까지 줘가면서 블리자드를 인수했고 그렇게 게임 메타버스의 주도권을 쥐어잡겠다라는 의지, 욕심, 야심을 내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사활을 건 모습 보이고 있고 구글과 애플까지 이제 블록체인 세상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각 기업별로 핵심 특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점,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혹은 빅테크 투자자로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미국 각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성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텍사스 주지사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유치한다면 텍사스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증가하면 전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전력 공급자는 새로운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건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채굴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들의 투자 부족으로 텍사스주에서는 여러 차례 정전이 일어났다. 또 최근 채굴 기술의 발전으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채굴이 각광받고 있고 비트코인은 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아주 전폭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법안을 발의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애리조나주 상원 웬디 로저스 의원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애리조나주 관련 기관들은 벌금과 임대료, 세금, 수수료 등에 대한 결제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과 존버족들이 비트코인 축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투더블록은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해온 호들러들이 축적을 시작했다. 기존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 존버족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호들러들은 매도를 하고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을 때 매입을 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차트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해 11월 69,000달러를 기록하기 전에 누적 잔액은 1250만 BTC에 달했는데 이때부터 매각을 시작해서 현재 호들러들의 보유량은 1000만 BTC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6,500달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축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티멘트 역시 비트코인 고래들의 누적 비트코인량이 최근 2개월 동안 6만 개가 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현재 100개에서 1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총 보유 규모가 395만 6271 BTC로 전체 유통량의 21%에 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손절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제시해주는 데이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유출된 점도 눈여겨서 볼 그런 부분입니다. 매도가 아닌 홀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데스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월 27일 하루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서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8,000개 이상이 유출됐다라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최대 규모 유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거래소에 맡겨두기보다는 직접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많다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매각할 코인이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미국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변수로 지목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경기 침체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준이 정책 결정에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데이터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나 상승하면서 1983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근원 PCE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의미부여를 크게 두는 지표라서 이 지표만 놓고 보면 3월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 역시 데이터로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물가와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석 채권 전략가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매파적 정책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카시엘 블랙록 수석 채권 전략가는 노동시장이 아직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에서 치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비즈니스 사이클의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회복이 아니라 재출발이다. 그리고 경제가 잠재력 수준을 되찾으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이 경기 과열이 아니라 제약된 공급이고 이에 따라서 정책 실수와 과도한 긴축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 CEO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제레미 알레어 CEO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웹이 유사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웹을 별거 아닌 걸로 보이게 할 것이다. 웹은 정보와 데이터를 조정하지만 암호화폐는 전체 경제 시스템을 혁신한다. 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은 구시대 유물이라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글로벌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규제 틀 밖에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부터 장기적인 비전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성들 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